2015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한 축제 현장.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많은 사람이 몰린 핫스폿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쓰레기통 주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 예. 왠지 와이파이 주는 것 같은데? 쓰레기를 넣으면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나? 오, 눈치채셨군요. 네. 맞아요? 쓰레기 줄게 와이파이다. 와이파이 소중하죠. 인도의 한 스타트업 기업의 두 청년이 만든 일명 와이파이 빈. 자, 먼저 와이파이 빈에 쓰레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저렇게 쓰레기를 인식해 상단에 설치된 LED 스크린이 고유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 15분 동안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는 건데요. 게다가 와이파이 빈으로부터 약 14m 거리 이내에서는 마음껏 이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도 줍고 와이파이도 쓰고 기본 테이크가 아주 확실하네요, 저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쓰레기통을 만들게 된 걸까요? 자, 사실 인도의 길거리는 쓰레기통이 부족해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겨왔던 두 청년. 그런데 그 고민에 불을 지핀 일까지 있었으니 2013년 두 사람은 인도 최대 음악 축제에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아, 얘 어디 간 거야? 아, 이거 와이파이 왜 이렇게 안 잡히고? 아, 그럴 수가 없네. 쓰레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서로 떨어지게 된 두 사람. 길을 가로막는 쓰레기 더미에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터지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애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함들을 모아 일석이조 쓰레기통을 개발했는데요. 자, 이 와이파이 빈은 특히 공연장, 축제, 대학가 등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됐고요.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각해봄. 보람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훈훈한 반응 일색. 이거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확실히 준 거죠. 괜찮네. 지구에겐 청결을, 나에겐 뿌듯함을 선사하는 아낌없이 주는 쓰레기통. 아주 칭찬합니다. 낯뜨겁게 만드는 환경운동? 캐나다에서 정말 낯뜨거운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건물에서 나온 남자. 그런데 그의 뒤통수를 노려보는 시선들. 그 이유, 남자 같은 비닐봉지 때문이었는데요. 뭐요? 비닐봉지에 떡하니 적힌 문구는 이상한 성인 비디오 가게. 저기 뭐 그냥 그거 아니에요? 성인샵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성인샵에서 주는 예. 비닐봉지? 근데 그런 샵이라고 해서 저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비닐봉지를 줄까요? 아무리 양성화돼 있어도 그 창피하지 않을까, 그래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은 민망한 비닐봉지 속에 든 것은 19금 성인 비디오가 아니라 평범한 생필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9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지 않은 손님들에게 이상한 성인 비디오 가게, 방문 청소 가게 등 오 마이 갓. 다소 민망한 문구가 적힌 비닐봉지를 제공했습니다. 아, 뭐야, 저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렇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장바구니를 들고 오십시오.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쾌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바로 마트의 사장님 데이비드 리 권. 처음에는 손님들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게 하려고 봉투값으로 5센트, 약 40원씩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지 소비량이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싱크빅. 비닐봉지에 민망한 문구를 새겨보는 거야. 근데 저거 은근히 효과 있을 것 같아. 못 들고 다니까. 못 들고 다니죠. 못 들고 다니죠. 아니 근데 저는 들으면서 놀라운 게 이건 사실 뭐 큰 유통 체인에서 할 법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거 맞아. 그냥 동네 마트 사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니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비닐봉지를 1000개 한정으로 제작을 해서 일명 19금 환경 캠페인을 했는데 부끄러워서라도 장바구니 들고 가야겠군. 환경보호에 앞장선 마트 아주 칭찬해? 라면서 반응이 아주 쏘 핫했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사실 인센티브를 주든지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심각하고 막 엄숙하고 이런 것보다 너무 딱 들으니까 얘가 너무 즐거워서 같이 동참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저게 참 대단한 게 저렇게 해서 비닐봉지 안 쓰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걸 그냥 쓰는 사람들도 친구가 물어보니까 야 뭐야? 아 그거 아니고 이거 마트에서 이렇게 비닐봉지 안 쓰게 하려고 했대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비닐봉지를 얘기하기.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거. 마트 갈 때 장바구니 챙기기 잊지 맙시다. 승부욕 자극하는 환경운동.
올타임 넘버원 메시 그리고 호날두를 두고 영국 런던 거리 한복판에서 인기 투표가 열렸습니다. 아, 우리나라였으면은 압도적인 숫자로 네. M군이 이겼겠는데요. 100대 0이 나올 수도 예. 있어요. 근데 또 영국이니까 얘기는 좀 달랐겠네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나만의 베스트 선수를 픽하려는 사람들이 손에 고이 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투표 용지가 아닌 담배 꽁초였습니다. 이거 수고하려고? 아주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거. 저걸로 이제 투표를 하니까 그렇죠. 느낌이 온다. 재밌잖아요. 예. 아니 담배 꽁초를 이렇게 버리려다가도 저 휴지통을 보면 에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 사람이. 네, 그렇게 되겠네요.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너무. 그래서 영국의 한 환경 단체는 거리 곳곳에 담배 꽁초를 수거하기 위해서 무릎을 탁 치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그게 바로 투표 시스템을 장착한 이색 쓰레기통 발롯 빈. 그리고 저희 재밌는 게 딱 담배 꽁초만 넣어놓게 저희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걸 넣기에는 좀 애매하게.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서 담배꽁초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도 느끼게 하고 투표 현황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비버와 저스틴 팀벌레이크, 당신의 저스틴은 누구냐? 뭐 이런 질문. 피자 위에 파인애플 yes or no? 우리로 치면 뭐 탕수육, 부먹, 찍먹. 그러네. 재밌죠? 짜장면 짬뽕. 그 미치죠. 그 가운데 막 넣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쓰레기통이 설치된 이후에 영국 거리의 담배꽁초가 무려 4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유익한 캠페인이고 그냥 말로만 꽁초를 버리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그렇죠. 영국 거리를 담배꽁초에서 해방시켜준 쓰레기통 발롯 빈이었습니다. 재밌죠? 재밌네, 저거. 착한 자판기를 소개합니다. 요즘 정말 별의별 자판기가 참 많죠. 꽃다발 자판기도 있고요. 샐러드 자판기, 아이스크림 자판기 등등. 그런데요. 터키에서 특별한 자판기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사람은 이용 불가라고 합니다. 누가 이용? 바로 이 자판기입니다. 지금 강아지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뭘 사 먹을 줄 알아요? 돈을 갖고 다녀 강아지가? 바로 유기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주는 자판기입니다. 유기동물. 한 언론에 따르면 터키 이스탄불에만 무려 15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거리를 떠든다고 하는데요. 몇만 마리요? 15만 마리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15년 한 업체에서 굶주려 쓰러져가는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착한 자판기의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다 남은 생수를 자판기 투입구에 부으면 식수통으로 모이고요. 빈 페트병을 자판기 상단 투입구에 넣으면 사료가 짠! 저렇게 정립이 되는구나. 진짜 아이디어 좋죠?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의 환경 보호 덕에 그래도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 유기묘들이 저렇게 이제 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유기동물과 자연을 동시에 아끼는 착한 자판기. 그리고 이 자판기가 참 경제적인 게요. 자판기에 보이는 페트병과 캔을 재활용 업체에 판매해서 번 돈으로 또 사료를 마련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아이디어죠. 일석삼조 뭐 4조 그런 착한 자판기네요.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터키의 70개 지역에 설치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착한 자판기 더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화려한 부활. 2018년 6월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기업에서 출시한 스니커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뻐 안 예뻐도지? 예쁘네요. 오, 색깔 예쁘다. 그죠? 운동화 이름은 껌슈. 이 운동화의 소재는 껌이었습니다. 정말? 껌슈의 밑창 부분이 고무가 아니라 껌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된다고? 껌 쓰레기를 새 신발로 재탄생시킨 주인공은 영국의 디자이너 안나 블루스. 안나 블루스는 껌이 바닥에 버려지면 떼기도 힘들고 자연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루스가 사는 영국 런던에서 바닥에 붙은 껌을 제거하는데 한 해에만 1억 4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2,069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자이너 블루스의 뇌를 스친 생각이 있었으니 껌은 재활용할 수 없을까? 그리고 블루스는 껌에 고무 성분이 포함된 것에 착안, 씹던 껌을 분해해 특정 재료를 섞으면 플라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일명 껌테크 개발에 성공! 이후 블루스는 학교와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 껌 쓰레기통 600여 개를 설치했고요.
그 결과 2017년에만 무려 25톤이 넘는 껌 수거에 성공. 와, 저 조그만 통을 만들었을 뿐인데 저걸로 25톤이 모여요. 대박이네. 아, 그럼 저게 좋은 게 저거 아니었으면 다 바닥에 버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수십 톤의 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고무 재질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되네. 그렇죠. 장화도 나오고 식기도 나오고. 저 왼쪽에 구두 주걱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재밌다. 그리고 껌을 수거하는 껌 쓰레기통 역시 버려진 껌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 그 통도? 통도 껌이에요. 껌 쓰레기 악몽에서 지구를 구하고 있는 블루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쓰레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특종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두 매일 하고 있는 환경 파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뭔데 제가 매일 하고 있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무려 56.4%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많죠. 배탈 날까 버려죠 뭐. 그런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섭취 가능 기간과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면요, 냉동만두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약 9개월 정도인데 더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5일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의 손실 비용은 연간 6,500억 원,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또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까지, 즉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곧 환경오염의 악이라는 사실이죠. 그 요즘 뭐 외국에서 음식 사오거나 뭐 우리나라 마트 가도 외국 음식들 많잖아요. 근데 이 나라마다 또 이 기한 표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제조 연원일, 뭐 유통기한 이렇게 헷갈려.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나라별 식품 섭취 표기 1. 자, 우리나라는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을 쓰고요. 미국은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기간, sell by date와 소비 기간 만료일, expiration da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요, 식품을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소비 최종 기간인 use by date와 최상의 맛을 보장하는 품질 유지 기간, best before da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expiration date와 use by date만 기간이 지나면 먹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이게 나라마다 다르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섭취 관련 표기법 제도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 2018년 영국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 등 116개의 채소와 농산품에 한해 품질 유지 기간 표시를 제거하기로 했고요. 단,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육류, 생선, 달걀 및 유제품류만 소비 최종 기간 use by date를 표기.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꾸고 음식물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에 확실히 예전보다 음식을 덜 버리게 됐어요. 라며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딱 필요한 만큼만 사서 빨리 소비하면 좋은데 그놈의 할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왜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는 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인식만 바꾸어도 환경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져 보십시오. 매년 여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페스티벌은 매년 2만여 명이 모이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페스티벌입니다. 자, 이번에는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미시간호의 몬트로즈 비치에서 팝의 어린 왕자 트로이 시반, 핫한 힙합 크루 브록햄튼 등 인기 가수 30여 팀이 라인업에 올라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올해 뮤직 페스티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개최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을 단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알고 난 사람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네. 무슨 일이지? 갑자기 페스티벌이 취소된 이유,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으니까요. 저 새가 어쨌는데? 자, 이 새의 정체는
그레이트 레이크 파이핑 플로버.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작은 도요새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 겨우 6,5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새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파이핑 플로버 한 쌍이 지난 6월에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된 몬트로즈 비치의 주차장에 또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은 겁니다. 아, 주최측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이었겠네. 어떡하냐. 그래서 희귀새 파이핑 플로버를 지키기 위해 일리노이주 자연자원부에서는 접근 금지 판말을 세워 비치 주변을 통제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파이핑 플로버 지키기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 드디어 파이핑 플로버 새끼 3마리가 까꿍 태어났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시카고 지역에서 파이핑 플로버 알이 부화한 것은 6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는 파이핑 플로버 가족을 구호하기 위해 과감하게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취소해버립니다. 쉽지 않은데. 멋있다 진짜. 그리고 사람들 또한 뭐 축제는 내년에 가죠 뭐. 얘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천사들이네. 야, 희귀새 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또 다들 이해를 한 거잖아요. 이게 선진 시민의식이다. 제가 저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부럽네요. 인간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삶의 터전을 보장받게 된 희귀새 파이핑 플로버 가족들. 오구오구 귀여운 우리 새들 건강하게 잘 자라렴. 유명 배우의 은밀한 사생활? 영화 반지의 제왕, 호빗, 토르 3 등 매 작품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명품 배우 케이트 블란쳇. 이런 그녀가 2018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당시 그녀의 드레스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게 왜 화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이 친환경 소재가 아니었을까. 이 드레스의 소재가 다르다. 뒷면이 쭉 펴 있는 거 아닐까요? 아예 노출을 해버렸다. 아, 옷감을 아꼈다. 궁금하다 알려주세요. 둘 다 틀렸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 역시 기념 연예인 소리를 들은 케이트 블란쳇. 사실 2014년 미국 최대 문화예술 시상식 골든글로브 때도 입었던 드레스였던 것이죠. 아. 또 입은 거예요, 또. 사실 그 시상식의 여배우들이 입었던 옷 잘 안 입잖아요. 안 입지. 네. 남이 입었던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네. 시상식 즈음에서는 의상실에 막 그 서로 드레스 전쟁이 펼쳐지는데 그치. 사실 배우들이 공식 석상에서 같은 드레스를 입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케이트 블란쳇이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이유.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옷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옷도 소중히 여겨야죠. 아유 좋네. 정말 좋은 생각이네. 케이트 블란쳇의 남다른 행보.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삶 자체가 에코 그 자체라는데요. 그녀의 은밀한 그린 라이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배우의 샤워 시간은 과연? Just a 4minute. 4분. 야, 나보다 짧아요. 진짜 남자보다 빨리 하네. 나랑 비슷한데. 또 세탁기를 사용할 땐 반드시 차가운 물. 이러면 일주일에 20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물 보호를 위해 일찌감치 모피 의류도 아웃. 그리고 이번엔 스케일이 좀 더 큽니다. 약 150만 달러, 한화로 약 18억 원을 들여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자택을 전면 개조.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고 물은 빗물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재활용하는 친환경적 그린홈. 오프그리드 하우스에서 그린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스케일이 엄청나고 개인이 투자까지 해서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는 것도 대단한데 아까 오프그리드 하우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계기로 케이트 블란쳇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우연히 조국인 호주의 가뭄 문제 관련 책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이트 블란쳇. 그래서 2007년 호주의 국가환경재단인 호주보존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9년 12월엔 덴마크에서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 특별 연설에도 참여합니다. 사실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저렇게 본인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데 활용하는 건 정말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에코스타 케이트 블란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른들이 환경 문제를 책임짐으로써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